데이터 과학, 데이터 처리 및 분석, 그리고 일곱 번째로 우리 피처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처 엔지니어링의 정의를 좀 살펴볼 텐데요. 그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작동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지식을 좀 활용해서 피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그 특징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모델을 위해서 데이터 테이블의 컬럼을 생성하거나 선택하는 작업을 의미하는데요. 그 컬럼이 이제 특징에 해당하죠. 우리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컬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차원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특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게 다 이제 그런 식으로 불린다라는 어떤 개념을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모델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모델에 입력할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초기 데이터부터 특징을 가공하고 생성하는 전체 과정이 바로 피처 엔지니어링 과정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처 엔지니어링은요, 모델 성능에 미치는 영향이 커요. 그래서 머신러닝 응용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입니다. 여기에 이제 전문성, 그리고 시간, 비용이 많이 드는 단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피처 엔지니어링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피처 엔지니어링에 대한 결과를 다시 한번 검토하고 그리고 이게 잘 이루어졌는지 혹은 잘 안 됐으면은 이거를 다시 한번 다시 좋은 어떤 피처들을 고르고 선정하고 이 가공을 시키는 이런 작업들을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거겠죠. 자, 그리고 특징 선택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피처 셀렉션이요. 자, 피처 셀렉션이다, 피처 랭킹 혹은 피처 임포턴스, 그래서 그 중요도에 따라서 이렇게 랭킹에 따라서 이런 어떤 개념으로도 불리는데 보통은 피처 셀렉션이라 부릅니다. 예를 들어서 분류 모델 중에 디시전 트리가 있잖아요. 우리 디시전 트리, 그 의사결정 트리 같은 경우는요, 트리 상단에 있을수록 어떻죠? 중요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를 반영해서 특징별로 좀 중요도를 매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디시전 트리를 만들면은 그 가장 중요한 속성의 조건에 따라서 그 루트 노드가 무엇인지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위에 있는 트리에서 가장 위에 있는 게 가장 중요한 어떤 피처라고 볼 수 있으니까요. 그 순서대로 우리가 보자면 피처에 대한 랭킹이 나오겠죠. 피처에 대한 임포턴스가 나오겠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특징을 내가 어떤 피처를 내가 선택할 것인가 이거에 대해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리고 보통 회귀 모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회귀 모델은요, forward selection, 그 다음 backward elimination과 같은 우리 그 알고리즘을 통해서 특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잘 알지만 stepwise forward, stepwise backward elimination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전체 속성의 집합이 있다고 가정하고 전체 속성 집합에서 내가 필요한 거를 골라가는 과정이 있고 불필요한 걸 제거하는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알고리즘들을 사용해가지고 특징들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차원 감소입니다. Dimension Reduction인데, 차원 감소는 Feature Extraction, 다시 말해서 이제 특징 추출이라는 말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Extraction, 추출한다. 그래서 차원 축소는 단순히 데이터의 압축 그리고 노이즈를 제거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물론 이제 차원 축소로 우리가 데이터 압축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잡음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죠. 근데 사실 이거보다 제일 중요한 건요, 이 축소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바로 관측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잠재 공간을 찾는 거다. 이게 바로 latent space라고 그러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잠재 공간을 찾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차원 축소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배웠던 것처럼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 바로 PCA가 있는 겁니다. PCA, 주성분 분석. 그리고 PCA를 간단히 설명하면 이제 각 변수 피처를 하나의 축으로 투영시켰을 때 분산이 가장 큰 축으로 첫 번째 주성분으로 하고 그 다음 축으로 두 번째 주성분을 선택해서 이거를 계속 이제 움직이면서 데이터의 선형 변환 그리고 다차원을 축소하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PCA를 차원 축소하는 데 많이 쓰고 다차원에 대한 거를 이렇게 좀 저차원으로 바꿔주는 이런 기법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이제 특징 생성입니다. Feature Generation인데 Feature Generation 혹은 Feature Construction 혹은 Feature 대신에 Attribute Construction이라고도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방법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피처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피처를 컨스트럭션, 구축한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피처 엔지니어링이에요. 초기에 주어진 데이터의 모델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내가 피처를 만든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어요. 데이터에 대한 도메인, 뭐 분야 전문성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합친다, 쪼갠다, 뭐 이런 어떤 계속 이런 반복되는 어떤 과정들. 그래서 이 피처를 어떻게 할 건지, 뭐 이렇게 계속 우리가 모델에 필요한 어떤 형태의 특성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조합해보고 혹은 가공해보고 그래서 새로운 피처를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시간 데이터를 AM, PM으로 나눈다. 이것도 사실은 새로운 피처를 제너레이션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작업은 한 번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피처 엔지니어링이 사실은 오래 걸리는 시간이죠. 그래서 그 모델링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 목적을 하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작업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피처 엔지니어링에서 굉장히 전문성이 요구되고요. 경험에 따라서 비용과 시간을 줄이는 뭐 이런 그런 어떤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자, 피처 엔지니어링을 하는 어떤 처리 단계를 살펴보면요. 먼저는 이제 브레인스토밍 혹은 이제 피처에 대해서 테스트를 좀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브레인스토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 피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특징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고 이 피처가 어떤 건지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생성할 특징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이 특징에 대해서는 이걸 좀 생성해서 제너레이션 하기로 결정을 하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생성이 되면요. 내가 생성한 특징, 그 특징이 모델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을 해봅니다. 모델에서 잘 작동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잘 작동하면은 뭐 괜찮은데 작동 잘 안 될 경우에는요. 필요한 경우에 특징을 다시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개선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근데 뭐 막상 특징을 생성하고 다 했는데 개선이 아니라 아예 이 특징 생성한 게 좀 잘못해서 다시 만들어야겠다. 그럼 처음부터 브레인스토밍하고 특징 테스트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점에 따라 피처들을 분류를 해야 되는데요. 그 관점에 따라 분류한다, 피처들을 분류한다. 이거에 대해서는 두 가지 형태로 우리가 나눌 수 있는데 비즈니스 기반의 특징이냐 혹은 데이터 기반의 특징이냐 이렇게 좀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비즈니스 기반의 특징은요, 해결하는 문제가 현장인 비즈니스 관점에서 이 데이터를 분석해서 특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즈니스 관점이냐가 비즈니스 기반이냐가 이 구분의 분류의 중요한 어떤 구분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데이터 기반 특징은요, 비즈니스 관점이 없어도 주어진 데이터를 다루는 과정에서 특징을 좀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관점, 그런 기법, 그래서 그 데이터 기반 특징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이 두 가지로 제가 비즈니스 기반이냐 데이터 기반이냐 이렇게 분리되어 이렇게 써놨지만 사실은 이게 서로 조합돼서 좋은 피처를 만드는 게 가장 나이스합니다. 이 두 가지의 어떤 관점 다 조합해가지고 좋은 피처를 만드는 게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는 피처 엔지니어링 방법을 분류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다. 분류를 할 때 지표 변수, 중복 특징, 그 다음 대표 특징, 그 다음 외부 데이터, 에러 분석 이렇게 방법을 좀 분류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표 변수는요, indicator variables, 그래서 지표가 되는 변수를 만드는 겁니다. 지표를 만든다, 지표 변수. 그래서 나이 피처가 있다고 쳐볼게요. 나이 피처로부터 21세 이상일 경우 성인으로 구분하는 피처를 만들 수 있겠죠, 당연히. 우리가 그 성인을 기준을 하고 성인이라는 구분점을 만드는 피처, 이거 우리가 나이로부터 구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또 부동산의 정보의 경우에는요, 침실과 화장실의 개수를 통해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는 지표 변수 만들 수 있겠죠. 침실이 몇 개냐, 화장실이 몇 개냐, 이게 사실은 그 집의 어떤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도 하잖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중복 특징이 있습니다. 중복 특징. 그래서 두 개의 특징을 결합하여 새롭게 특징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뭐 클릭수, 접속수를 결합해서 클릭당 방문자 수 같은 이런 특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특징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늘어나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특징이 너무 많아질 수가 있습니다. 피처가 너무 많아진다. 여기에는 뭐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피처 익스플로전이라고 합니다. 너무 많아져서요. 너무 많아져서. 자, 그 다음으로는 이제 피처 리프레젠테이션이 있어요.
특징들로부터 이제 대표성을 갖는 새로운 특징을 만드는 작업. 이게 이제 feature representation인데, 예를 들어서 미국은 12학년 제도로 표시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래서 12학년 제도로 이제 보통 표시를 하는데, 이걸 기준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같이 이렇게 좀 구분하는 형태로 대표성을 가지는 그런 특징을 만들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외부 데이터입니다. 외부 데이터는요, 그 모델 성능을 높이기 위해 기존에 주어진 데이터 외에 다른 데이터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모델의 성능을 높여야 되는데 가지고 있는 내부 데이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외부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를 활용해 가지고 통합해서 우리가 피처 엔지니어링을 과정을 거쳐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좀 도움을 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엔 에러 분석입니다. 모델을 통해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특징을 만드는 거예요. 모델을 이제 모델에 대해서 이제 수행을 테스트를 해봤는데 모델에 나온 결과를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특징을 개선할 필요가 있어요. 혹은 새로운 특징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모델을 에러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특징의 엔지니어링을 과정을 거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에러 분석이 뭐지? 자, 에러 분석은요, 포스트 모델링이라고도 이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start with larger errors가 있는데 모델을 통해서 이제 나온 값을 확인하기보다 이제 에러가 큰 값을 먼저 확인한 겁니다. 여러분 모델을 통해 나온 모든 값 확인할 수 있겠어요? 사실상 이제 좀 힘들죠.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에러 값이 큰 피처들로만 확인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모델을 이제 결과 값을 이제 확인하는데 이거는 좀 결과가 너무 상이하게 나왔다. 이건 정답이 아닌데 틀린 값인데 너무 틀리게 나왔어요. 그런 것들부터 먼저 우리가 그 피처가 뭐가 문제지? 그래서 값이 큰 피처들부터 확인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segment by classes입니다. 그래서 평균 에러 값을 기준으로 세그먼트를 나눠서 비교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이야. 그 평균 에러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세그먼트를 좀 나눠서 비교하면서 분석하면요, 좀 더 한 세그먼트당 이렇게 디테일하게 살펴볼 수 있겠잖아요. 자, 그 다음에 unsupervised clustering입니다. 그 패턴을 발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요, 그 unsupervised 학습인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있죠? 우리 클러스터링 알고리즘 사용해서요, 분류되지 않은 값들을 확인하는 겁니다. 아니, 예를 들어서 분류가 왜 안 됐지? 그 값들을 좀 이렇게 알고리즘 통해서 확인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겁니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이 사실은 우리가 이제 군집하는 근데 이거를 클래스를 분류하는 형태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에러를 찾는 문제의 클러스터링을 활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러의 원인을 찾는 방법으로 사용한다는 것이 주의할 점입니다. 자,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ask, colleagues or domain experts. 그래서 사실은 데이터를 통해서 발견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이렇게 확인해보고 각도 에러를 찾고만 했는데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거지? 이 모델은 왜 이런 결과를 내보냈을까? 잘 알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그 도메인 전문가, 그 도메인 분야의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서 에러의 원인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가 가진 그 엑스퍼트들이 있잖아요. 그 도메인에. 그래서 엑스퍼트들의 도움을 구해서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인을 또 알려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전반적으로 피처 엔지니어링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그래서 피처 익스트랙션, 그 다음에 피처 컨스트럭션, 제너레이션, 그리고 피처들을 또 어떻게 이 엔지니어링 할 때 필요한 어떤 분류와 그리고 방법들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